한시 자유로운 여행 29번째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는 중국의 오악을 둘러보고 그리고 또 황산, 여산, 아미산 등 유명한 산 몇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꾸어서 시원한 호수를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강서성에 있는 파양호, 중국 담수호 중에서 제일 크다는 파양호를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여행을 도와주실 분은 위장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처음 우리가 초대했습니다. 위장은 836년에서 약 910년까지 산 당나라 시인인데 만당 시인입니다. 자는 단기이고 또 장안, 두릉, 지금의 그 서안 부근의 사람인데 시인이면서 사인입니다. 사자는 이게 송사, 당시 송사할 때 사인이기도 하고 5대 때의 전촉 시대의 재상이었던 위견소의 후예이고 또 유명한 시인인 위응물이라고 하는 분의 사세손이기도 합니다. 위장은 시를 잘 써서 그 온정균이라고 하는 분과 더불어 화간파의 대표 작가가 됐습니다. 이 화간파는 당나라 말기 5대 시기에 형성된 사파입니다. 시가 아니라 사파인데 당시 유행가요였던 사를 서정시의 위치로 끌어올리는데 큰 공을 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귀족적이고 유미주의적인 그런 시풍이 나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정균과 더불어 이 위장을 온위로 칭해지기도 합니다. 위장의 시는 대부분 당나라 말기에 혼란한 사회를 묘사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진부음이 대표작인데 전란 가운데 부녀자의 불행한 삶을 생생하게 그려서 명성을 얻은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작가는 이렇게 소개를 했고 파양호를 한번 가서 이 작자의 파양호에 배를 띄우고라는 그런 시를 한번 볼까 감상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먼저 파양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파양호는 중국에서 가장 큰 담수호, 담수호는 그냥 민물호수죠. 그 제일 큰 호수는 청해호입니다. 근데 청해호는 소금 염수호라고 그러죠. 근데 담수호 중에서 제일 큰 것이고 당나라 때에는 팽여호 또는 팽택호, 남호라고도 불렀습니다. 지금 강서성 북부의 구강, 남창, 상요 등의 3개 시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는데 장강의 중하류지의 중요한 지류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파양호는 공강, 무하, 신강, 요하, 수하 등의 5대 강과 박양하, 장전하, 동진하 등의 물을 받아들여 이걸 조절하고 모아두었다가 호수 입구에서 장강으로 내어보내는 그런 그 역할을 합니다. 경관이 매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장강의 수위를 조절하고 수온을 보존하고 주변의 기후를 개선하고 주변 지역의 생태 평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양호의 서쪽에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구경했던 그 유명한 여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양호를 한번 직접 가서 감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파양호 사고무변 조불비요 대파경격 초산미라 분분우회 영균과요 슬슬 운중 제작이라 병리사사 투원랑이요 소주 여엽 방사휘라 치거후 하인도요 애자수다 견자희라. 예, 이 시는 율시입니다. 7자씩 되어 있기 때문에 7원율시라고 그러고 7원율시에서는 그 1, 2, 4, 6, 8 첫째, 둘째, 넷째, 여섯째, 여덟째 구의 마지막 글자를 같은 울림의 소리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비, 미, 귀, 휘, 히 이것이 운입니다. 아분이 되어 있어요. 상평성의 미자 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중국 발음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휘, 웨이, 꼬이, 회, 시,
그래서 이 하는 그런 의하는 음이 울림이 되죠. 그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고무변 조불비라 하는 얘기는, 사고는 사방을 돌아봐도, 둘러봐도, 무변, 변은 가가 없다 얘기는 뭐예요? 끝이 없다는 게, 과연 호수가 넓으니까 끝이 없어서 조불비라, 새도 날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새가 안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새도 하도 넓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두 번째 구는 대파 경격 초산미라. 대파는 거대한 물결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호수에서 무슨 물결이 나 하겠지만은, 워낙 호수가 넓다 보면 바다처럼 파도가 칠 정도로 굉장히 큰 물결이 일기도 합니다. 대파가 큰 물결이 경격하는 것, 놀래서 벌려놨다라는 얘기인데, 그 건너편에, 이 파양호 건너편에 초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쪽 건너편 지역이 옛날 초나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산들을 초산이라고 그런 거죠. 근데 이 파도가, 물결이 하도 세게 놀랍게 치니까 산 건너편의 산도 더욱 작아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둘째 연, 그러니까 요 한 연이 두 구씩을 한 연이라고 합니다. 분분 우에 영균과요 슬슬 운중 제자괴라. 여기서 그러니까 셋째 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분분이라고 하는 건 비가 어지러이 내리는 모습입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그 밖으로 영균과, 여기 갑자기 영균이 등장하는데, 영균은 실제로 초나라의 애국시인 구론의 자입니다.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근데 구론의 영혼이 지나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이제 이걸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슬슬이라는 건 원래 우리가 비파슬 그런지만 악기 이름 슬자고요. 형용사로 쓰일 땐 쓸쓸하다. 여기서는 부사로 쓰입니다. 슬슬은 쓸쓸하게, 바람이 부는 소리예요. 바람이 쓸쓸하게 부는 소리에 운중, 구름 속으로 제자귀라. 제자는 원래는 황제의 아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순임금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 남순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이 상수에서 빠져 죽어 상수의 여신이 되었다고 하는 아황과 여영의 두 왕비를 얘기합니다. 상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 상군이 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제 둘째 구는 대구가 됩니다. 그래서 분분과 슬슬, 그다음 우외와 운중, 영균과와 제자귀, 이게 서로 상하가 대를 이루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 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병리 사사 투원항이요, 소주 여엽 방사휘라. 병리할 때 병은 튀어오른다는 얘기예요. 리는 잉어죠. 병리는 잉어가 펄떡펄떡 튀어오르는 게 배 타고 가는데, 그런데 이게 표현이 재밌어요. 사, 뭐와 같아요? 사자는 북사라고 그러는데, 이 북이라는 건 두들기는 북이 아니라 옛날에 배를 짤 때 대를 날줄로 다 해놓고서 둥근데 여기 실을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북이라고 그럽니다. 그 북처럼 확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투원랑, 먼 그 파도 속, 물결 속으로다가 잉어가 폭폭 빠지는 모습을, 그러니까 배 타고 가는 그 모습이죠. 그리고 소주, 자기가 타고 있는 배는 자그만 배가 여엽, 마치 뭐와 같아요? ip사귀와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일엽현주라는 얘기, 하나의 잎사귀 같은, 나뭇잎 같은 작은 배,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데, 방자는 이건 기대어 있다는 거예요. 사휘는 이렇게 비스듬히 비치는 그 저녁, 그러니까 햇빛에 비치어 기대어 있다. 여기도 이제 대구가 되는 거죠. 병리, 튀어오르는 잉어와 작은 배, 소주. 그리고 북과 같다. 여기는 여엽, 잎사귀와 같다. 그리고 투월랑, 먼 물결 속으로 뛰어든다, 사라진다. 방사휘, 비스듬한 햇빛에 기대어 있다. 이게 대구의 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고 하인도 애자수다 견자히라. 이 치는 원래는 말 가죽으로 만든 술 담는 부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치자피라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치자피는 누구냐면 올나라의 그 대부였던 범녀입니다. 구천을 도와서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큰 공을 세웠는데 나중에 그 자리를 벼슬 자리를 마다하고 딱 떠나면서 자기를 치자피라고 이름을 바꾸고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범녀가 여기에 이제 놀았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범녀가 떠난 후에 그 후에 누가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놀았는가? 애자수다. 이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진정 이곳에 와서 논인 사람은 드물다네. 이게 이제 이 시의 내용인데 이걸 좀 한번 전체적으로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원래 자연 경물을 묘사하는 것을 줄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시인은 파양호에 작은 배를 띄워서 타고 가면서 호수의 넓고 아름다운 경관을 한 폭의 산수화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초나라의 애국시인이었던 구론과 순임금의 두 왕비 아황과 여영, 그리고 월나라의 대부가 되어서 월왕 구천을 도와서 오나라를 멸망시키는데 큰 공을 세우고 나중에는 호련히 벼슬을 버리고 떠나서 특유의 상술로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범녀를 시 속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연 경물을 노래하는 동시에 신화, 전설, 역사를 언급해서 특별한 감정, 정감을 펼쳐내서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경교용, 즉 정서와 경치를 잘 융합시키는 예술적인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면은 첫째 연에서는 시인은 파양호에 끝없이 넓고 수량이 많아서 물결 또한 엄청난 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는 새도 보이지 않는다. 하도 넓어서. 또 건너편 산이 아주 미약하게 보인다. 이런 말로 간단 명료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에서는 이 넓은 파양호에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장면에서 문득 시인은 명나수에 투신하여 죽었다는 초나라의 애국시인 구론의 영혼이 지나가는 것 같다는 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솔 부는 바람에 피어난 구름 속으로 순임금의 죽음을 슬퍼하다 상수에 빠져서 죽어서 상수의 여신이 되었다고 하는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작자의 상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빠져 죽은 곳은 명나수, 구로는 명나수예요. 그리고 이 아황과 여영은 상강인데 장강 유역인 게 틀림없습니다. 이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파양호는 아니고 동정호 쪽에 가깝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이분들을 갖다 시에 끌어들여서 시적인 감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에서는 호수에서 펼쳐지는 상황을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는데요. 펄떡펄떡 호수 위로 튀어오르는 잉어는 마치 배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북처럼 멀리 물결 속으로 몸을 던진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타고 있는 이렵현주는 뉘엿뉘엿 기우는 석양 속에서 다정스레 햇빛에 기대어 햇빛으로 목욕하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은가요?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다시 역사 속의 인물인 범녀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범녀가 파양호에 온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시인이 자의적으로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범녀는 월나라를 떠나서 서씨를 데리고 오호에서 놀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호는 우리가 다음에 소개할 태호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이 판소리 단가에도 강상풍월의 범녀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강상어 동동 떠난 배
풍월 실러 가는 벤가 심리장강 벽파상의 왕래허든 거룻배 오호상년월소그 범상공도든 벤가. 예, 여기서 범상공, 오상에서 놀던 범상공이 바로 범녀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여기서 뭔 얘기를 하냐? 왜 범녀가 떠난 이후로는 여기 누가 과연 왔는가? 이 얘기는 이 호수의 아름다움을 좋아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정 몸소 이곳에 와 노닌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는 파양호의 경치가 이토록 아름다운데 모두가 함께하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